안녕하세요. 친절한 프리뷰 8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친절한 프리뷰와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개인적으로 하반기 증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도 역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6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급격한 성장 둔화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1%에서 대폭 하향한 2.9%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여파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더 크게 미치는데요. 데이비드 멜파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최빈국 75개국 중 약 60%가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중산층 국가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고만 놓고 보면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인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을 복잡하게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고만큼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요? 팩트셋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S&P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기업 경영을 위협한 요인으로는 첫째, 인플레이션, 둘째, 공급망,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뽑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던 내용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세 가지 리스크 요인들의 우려가 감소한다면 경제와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공급망 얘기부터 해보죠. 기업들이 우려하는 공급망 이슈는 이미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되는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살펴보더라도 공급망과 관련한 쇼티지 언급 횟수가 크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건화물 운임 지수인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 즉 BDI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반짝 상승했던 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인데요. 이 역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는 이미 6월 들어서 풀리기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화물 운송 및 교통 인프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찾아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이죠. 앞서 들으신 대로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는 건 가격 하락을 자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함인데요.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공급보다는 수요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목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이 주택과 자동차이죠. 우선 주택 매매와 관련한 시장 지표들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량 판매 대수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의 하방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입니다. 예측과 전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최근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혹여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는 6월 23일에서 24일 EU 정상회의, 26에서 28일 G7 정상회의, 29일에서 30일 나토 정상회의 등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전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친절히 프리뷰 해드렸는데요. 일부 걱정을 덜 수 있는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연초 이후 100거래일까지의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해인데요. 역사적으로 100거래일까지 부진했던 증시의 남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걱정들이 얼마나 경감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